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상원 행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우리 힐스테이트의 희망 박동민 내리가 계약을 써서 우리가 1차적으로 빨리 팔아야 되는 물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박수. 이제부터 뭐 팔면 돼요? 돈 되는 거. 그냥 돈 되는 거,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면 됩니다. 예, 계속 누군가는 힘들고 뭔가 잘 안 되고 뭐 앞이 깜깜한 거 같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계약을 쓰고 계속 성장을 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해를 한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 개념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 지금 이게 잘못됐어. 내지는 너 지금 요것만 이렇게 좀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아, 저도 그걸 압니다.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굉장히 많이 겪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사람이 이미 나한테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단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단정을 짓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나의 어떤 상식들과 나의 지식으로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정을 해요. 단정을 지은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단정 짓고 있는 이것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만 찾습니다. 이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 누락시켜버려요. 빼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뭐 좋은 강연을 본다,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뭘 찾아요?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걸 배웠습니다 보다는 거의 다 아, 예전에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나한테 들리는 것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요.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해 줄지를 내가 귀를 열고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끼워 맞춰서 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단정을 지은 다음에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는지,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돼요. 내 모습이 나한테 만족스럽지가 않고, 내 모습이 지금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이해를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정을 짓지 않고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해줄 때 정말 그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수준에 최대한 근접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해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나도 이거 알아. 이거 아는데 근데 내 현실은 달라. 난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어. 아, 이거는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제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치관이 안 맞잖아요. 나도 못하고 나도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한테 그걸 가르쳐줍니까? 안 그래요? 저한테 가능하고 제가 했던 것이고 또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내지는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팀장 되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 팀장님들처럼 아니면 저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 내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 두 개를 저울에 달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마찬가지 여기 저울에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생각, 해야 되는 행동. 이 저울이 어느 쪽이 더 무거워서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야, 어렵지만 가능한 것이라면 내가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훨씬 더 내가 상담 능력을 키우고 싶고 내가 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본부장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더 큰 만큼 이 행동들이 더 가벼워져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나 이걸 죽어도 못하겠어요. 저는 숫기가 너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필드 영업은 많이 해봤는데 TM은 못하겠습니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TM은 하는데 TM 중에서 인바운드는 봤는데 아웃바운드는 못하겠습니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어딨어요? 안 맞는 게 어딨어요? TM이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 것이냐, 이쪽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야 저울이 이렇게 기울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 저울 자체가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더 무거워져 있어요. 이 상태인데 자꾸 이걸 해야 돼 하니까 뭐가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100억씩 꽂아줄게 이러면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아니면 그게 나한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에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자 만들어줄게 하는데 그걸 억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 부자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부자를 포기하면 되죠. 그쵸?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포기하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내 현실과 타협하는 거, 나만의 상황,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걸 내가 당연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 난 부자랑 안 맞아 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어렵지만 지금 이걸 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안 치르려고 계속하고 이걸 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매우 힘들어지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회사에서도 보세요. 여기서 계약을 잘 쓴 사람, 제일 그동안 뭐 1년 동안 이 현장에서 제일 꾸준히 계약을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박동빈 대리죠. 박동빈 대리가 항상 계약이 잘 나오기만 했어요. 깨진 계약이 없나요? 뭔가 계약 쓸 것 같았는데 안 쓰고 돌아간 손님이 한 명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덜 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칭이 아마 절로 갈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계약을 썼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일을 하면서 계약 쓸 땐 즐겁고 계약 안 쓸 때는 괴롭고 이게 아니라 계약을 못 썼을 때, 계약이 아깝게 안 나왔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내가 극복해야 될 단계, 나한테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면 돼요. 부자가 적성에 맞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적성에 안 맞는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언젠가 내가 그 어려운 것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나한테 어려운 게 아니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손님 받았는데 내가 계약을 못 썼다. 만약에 그게 담당자가 내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박동민 일이었다면,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이 손님을 담당자를 했다면, 아니면 본부장님이 이 손님을 담당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했으면 계약이 나왔을 것 같아. 팀장님이 들어갔으면 계약이 나왔을 것 같아. 본부장님이 들어갔으면 이거 충분히 계약 썼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내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써야 돼요. 계약 쓰는 방법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웃긴 건 이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저렇게 하는데 무슨 계약이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대다수의 분양 상담사들이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찾아요? 현장만 찾고 수수료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계약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노력이나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내가 옛날에 어떤 현장에서 한 달에 1억을 벌었는데 1년에 뭐 3억을 벌었는데 5억을 벌었는데 한 방에 뭘 했는데 아, 그런 현장 다시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입은 옷을 보고 끌고 다니는 차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평소 하는 행동들을 봐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한 번에 그렇게 몇 억씩 벌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돈이 없겠습니까?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현장을 가든 어떤 시기가 되든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어려움 당연히 있죠. 나만 어려워요? 대출 규제가 유독 내 손님한테만 나라에서 걸어놨습니까? 아니에요. 전국에 다 걸려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하나씩 생길수록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뭘로 해결해요? 그걸? 내가 대신 대출해 줍니까?
내가 대신 손님 등 만들어줘요? 전부 상담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전부.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은가? 내가 어디까지 돈을 벌고 싶은가? 그 목표를 저렇게 사진으로 적어서 올해 이걸 하겠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이게 이렇게 있습니까? 잘 보이는데. 내가 이걸 2018년 안에 이룩하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극을 받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저는 이거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난 이거는 정말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거기서 이거는 부자로 바꾸십시오. 난 부자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아, 나 이건 정말 하기 싫어. 아, 난 정말 부자가 되기 싫어.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아, 이건 너무 어려워. 내가 부자 되는 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부자 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난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해야겠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싫어 죽겠는데 맨날 힘든데 뭔가 안 움직여지는데 매일 이거를 내가 내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내가 다시 생각하고 내가 다시 이거를 아 오늘도 진짜 꼭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데 누구는 즐겁게 일을 해요? 아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이 천재는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 그 사람은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가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힘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죠.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죠?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명품이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벨트라 칩시다. 100만원짜리 벨트가 있어요. 내가 그걸 왜 100만원 주고 삽니까? 나한테 100만원이 가진 가치보다 그 벨트가 가진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명품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번에 벨트를 사려고 해. 얼마인데? 100만원.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야 벨트 3만원짜리도 좋아. 다 가죽이야. 하나도 차이 없어. 100만원짜리? 미친놈 아니냐 너? 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은 100만원이라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런 벨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부자, 어떤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 에르메스에서 5천만원, 6천만원짜리 백을 사요. 그걸 색깔별로 모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요? 아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너무 허영심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돈이 가진 가치보다 그 물건이 가진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샀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지가 부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의 10,000분의 1도 없는 거예요. 10,000분의 1이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아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늘 그걸 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걸 원하는 그 크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하기 싫은 마음, 뭔가 나한테 안 맞는다, 뭔가 이런 건 어렵다, 내 사정은 다르다, 이건 좀 다른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저울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왜 그동안 계속 이쪽이 무겁고 이쪽으로 기울고 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부터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들과 모여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돈을 벌고 부자로 가려는 사람이 이끌고, 돈을 벌고 부자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우리 회사에서, 거기서도 내가 부자가 못 되면, 부자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부자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도 못한다? 여기서도 성장이 안 된다?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얻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온다고.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만큼 다 이루면 돼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 포기하면 됩니다. 다. 저는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런 걸 가질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이게 힘드냐? 어렵냐? 괴롭냐? 아니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더. 왜? 억지로가 아니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여기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뭐가 좋냐? 예전에 박신양이 나왔던 한 20년 된 영화가 있어요. 약속이었나요? 제가 굉장히 그 영화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당시. 박신양이 깡패 두목인데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박신양한테.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하고 즐겨야죠. 싸움을요? 아니면 맞는 걸요? 달콤한 결실에 대한 건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돈 버는 거, 계약 나오는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계약 나오려다 말았어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손님들이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와요. 이 안 좋은 것들은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당연한 거지. 모든 사람이 계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통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올 수가 있겠어.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난 계속 연구를 하는 거고, 상담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쓸 수 있어. 그건 누가 와도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내가 나와 상담한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계약을 할 수 있게 난 실력을 높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계약을 안 쓰고, 당연히 누군가는 정말 뭐 계약 쓰기 직전까지 갔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심지어 돈을 넣었다가도 해지해달라, 환불해달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극복하고 내가 그런 것들 자체를 안 생기게 만들 수 있고 할 만큼 내가 실력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담당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의 바탕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1년, 딱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만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상위 1% 되는 거예요. 그냥 상담 다 중에서. 그리고 그 급에 됐을 때 그 다음에 팀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회사는 그래요. 우리 회사. 다른 사람들은 그 급이 안 돼도 팀장도 막 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긴 철저하게 실력으로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올라가고 또 팀장이 되면 거기서도 새롭게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딱 껴져 있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우리 팀장님들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상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본부장님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상태에서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자격이라는 게 자격증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있느냐 모든 일에 임하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앞으로 놓치지 말고 다 내 걸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로봇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MKDNC 이수종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얼마 전이 아니라 한 2달 전쯤에 그 김희영 과장님하고 김 부장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당구를 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당구라는 게 뭐 3구도 있고 4구도 있고 뭐 포켓볼도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3구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3구라는 게임이 4구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4구 같은 경우에는 한 포인트씩 이렇게 득점을 해간다 하면은 3구도 한 포인트씩 이렇게 득점이 가능한데 조금 더 어려운 공을 치면은 2점씩 포인트가 득점이 가능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3구를 저희 셋이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운이 좋게 1등으로 이렇게 먼저 빠지고 이제 김희환 과장님하고 김 부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을 봤는데 김 부장님이 이제 계속 2점짜리만 노리고 이렇게 공을 치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나 김희환 과장님 봤을 때는 1점짜리 1점으로도 칠 수 있는 공인데 이 욕심을 내시는 건지 2점만 계속 노리고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김 부장님이 꼴찌를 하셨습니다. 김 부장님이 꼴찌를 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또 상담하고 이런 연관이 있구나를 그때 당시에 좀 느꼈는데 뭐였냐면은 일단 당구를 치려면은 일단 자세부터 이렇게 잡고 이것부터 연습을 하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공을 하나씩 이렇게 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모습만 보고 멋있는 거 2점짜리 득점을 할 수 있는 멋있는 것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김 부장님이 피하지 않았나 아 나도 저러지 않았나 근데 상담에서 봤을 때 좀 남들 나보다 잘하는 담당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멘트만 따라하려고 하고 이게 한 턴 한 턴 당구를 칠 때도 이렇게 기회가 오듯이 상담을 한번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막연히 오는 기회라 생각하고 남들만 따라하려고 하고 이래서 안 됐었구나 이런 거를 잠시 느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 과장님이 이제 먼저 일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김 부장님하고 이제 4구로 이제 한 포인트씩 칠 수 있는 4구를 둘이서 쳤는데 방금 이렇게 느낀 게 이제 기회
한 턴 한 턴 오는 내 기회 이걸 놓치지 말고 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또 4부에서 졌습니다. 이 한번 그 방금 느꼈다고 생각을 했던 한 턴 한 턴 기회가 온다라고 치고 신중하게 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 행동, 제 모습에서 나온 거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척? 이것만 느꼈기 때문에 제 결과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뭔가를 착각? 안다고 뭔가를 막 느끼고 있는데 그게 머릿속으로만 하고 제 모습을 바라보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 계약 쓴 날. 네, 구호는 계약은 내가 쓴다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